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김해시 산하기관들이 임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무관하고 위법 소지가 큰 개인의 재산 관련 내용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원을 개발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에 LNG 수출 전용 컨테이너 기지가 조성됩니다. 동부가 LNG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등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8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김해시 산하기관들이 임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재산 관련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구직자 재산 사항을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 산하기관인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달 초에 낸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사장을 비롯해 비상임 이사를 뽑는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서 구직자의 소득과 납세,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합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은 저희들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할 때 이제 그 동의서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채용도 하지 않은 구직자들의 재산 사항을 수집하는 것,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채용 절차법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채용 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좀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해 도시개발공사뿐만이 아닙니다. 김해 문화재단을 비롯해 김해시 복지재단과 김해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에서도 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재산 사항을 수집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모두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제 일단 좀 양식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응시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를 관련해가지고 조회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일체 없고요. 많은 기관들이 절차상에 관행적으로 과도한 정보나 정비행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HR이나 리크루팅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 같고요. 산하기관들의 행정 편의주의식 관행 탓에 지원자들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제3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원을 산악철도와 호텔 등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과제로 논의 중인데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낡은 토건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지리산의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호텔 등을 짓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당 의원들이 낸 성명서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나 그린 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완전히 배치합니다. 이에 앞서 윤상기 하동군수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도 김원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리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산악열차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반대한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타협 방식이라며 내놓은 한걸음 모델의 슬로건은 상생이지만 주민들의 찬반 갈등의 골은 도리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산림 휴양 관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정기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오히려 더 분열을 야기하는.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 가슴곰의 서식지인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기획재정부가 산악철도를 추진하면서
정부 부처 간 정책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와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애초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하려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한 걸음 모델 회의를 오는 4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보온에 신경 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아 추운데요. 낮 기온도 10도 내외를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는 영하 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올랐고요. 낮 기온은 창원 10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매서운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예년보다 수능이 늦게 치러지면서 평균적인 기온이 낮습니다. 내일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8에서 12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불면서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창원, 김해, 사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함양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쭉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레 아침 기온이 내일보다 2, 3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동북아 LNG 허브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2024년까지 7,600억 원을 들여 통영 안전국가산업단지에 LNG 수출 전용 컨테이너 기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LNG 운반 차량이 터미널로 들어와 LNG를 충전합니다. 한 번에 15톤, 약 35세제곱미터를 채울 수 있는데 300세대가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채워진 LNG는 배관 시설이 없는 곳으로 수송되는데 우리나라에서 LNG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통영과 경기도 평택 두 곳뿐입니다. 전용 컨테이너로 LNG를 수출하는 동북아 LNG 허브가 통영에 구축됩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 한국가스공사가 손을 잡고 오는 2024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통영 안전국가산단에 전용 항만시설이 조성되고 인근의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정을 받은 전용 컨테이너 4,5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유치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LNG 사용이 늘면서 전용 컨테이너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LNG 탱크 허브를 잘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소포장 단위로 재포장해서 그런 나라들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LNG 허브가 조성되면 연간 100만 톤의 LNG가 전용 컨테이너로 수출되고 약 2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LNG 수출 물류 기반이 조성되면 그동안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기존 설비를 활용해 내년 2만 톤 규모의 LNG를 수출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등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8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의 여파는 제주와 충남, 아산 등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 추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6명. 창원 아라리 단란주점을 시작으로 최다 감염자가 나온 진주의 이통장, 제주 연수까지 지난달 24일부터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8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된 김해 40대 여성 등 6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가족들입니다. 각각 41명과 65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아라리 주점과 이통장발 확진도 8일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것보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하지만 진주의 이 통장 제주 연수의 여파는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통장들이 들렀던 마사지 업체의 직원은 물론 이 직원과 접촉한 제주도민, 그리고 이 통장들이 탔던 전세버스의 기사까지 진주의 이 통장발 제주도민 확진만 벌써 6명. 이 버스를 탄 충남 아산의 통장단에서도 2명이 확진되고 접촉한 가족 4명까지 6명이 확진됐습니다. 제주의 마사지 업체 100여 곳과 피부관리사 400여 명이 영업을 중단했고 버스업체는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큽니다. 12명 자가격리돼 있고요. 한 50% 정도가 취소가 됐어요. 한 5억 정도의 매출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편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사천에 문을 연 가운데 마산 의료원에 입원 중인 30명이 오늘부터 이송되고 부산 의료원 확진 환자들도 차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 대입수능 시험에 대비해 수험생 코로나19 긴급검사를 진행합니다. 연구원은 기존 6명이던 비상근무 인력을 8명으로 늘리고 오늘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수능 지원자 진단검사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수능 지원자 검체를 24시간 최우선으로 검사해 지원자들의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입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경남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수험표를 배부합니다. 코로나19로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들도 원서를 접수한 시군 교육지원청 외부에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수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진주시 엄중 문책 요구글에 동의한 인원이 10,000명을 넘어섰고 진주시 홈페이지에는 진주시를 규탄하는 글이 200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지역 모임방에도 피해 사례와 비난글이 이어지자 시민단체 진주가치는 이를 취합해 진주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통합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가 5년 연장됩니다. 창원시와 박완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통합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440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경남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 담합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12건을 적발해 20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방도 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LH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토지 은행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에서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수행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LH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여 추진하는 것이며 공사 기간과 사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상대학교 병원과 삼성 창원병원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입원 예정 환자들은 입원 전 사흘 이내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과 파티마 병원 등 경남의 다른 대형 병원들도 이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의령군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요양병원을 포함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의령군의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26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방역물품 비치,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양 아리랑 마라톤 대회를 올해 이어 내년에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밀양시는 내년 2월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년 대회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새해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사천시는 이번 연말 연시는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